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하고 이제 뭐하고 먹고 살지? 하는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주변을 보면 50대 중반부터 그 고민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회사라는 안정망이 사라지면 막막해지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을 쉽게 꺼내 쓰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쌓아놓은 자금은 우리 인생 2막, 3막을 지속적으로 지탱해줄 안전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은 그대로 두고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창업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창업이라고 하면 벤처 투자금이 수억, 수십억 원 필요하다. 가게 임대부터 간판, 직원 월급까지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의 목표는 대박 터뜨리는 대기업 창업이 아니라 꾸준히 나의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현실적인 소자본 창업이잖아요. 그런 막대한 자금 없이도 가능한 모델을 찾으면 돼요. 오늘은 제가 들어본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떻게 소자본 창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1. 온라인 강의 창업 내 경력 아직 쓸모 많아요. 첫 번째 사례로 제가 직장 다닐 때 같이 근무하셨던 A 선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55세의 회사에서 조기퇴직 권고를 받으셨는데 마음부터 세무에게 업무를 계속 맡아오셨고 팀 내 교육도 주로 도맡으셨습니다. 그래서 회사 밖에서도 충분히 세무나 회계 관련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다 생각하셨죠. A 선배의 전략은 이랬어요. 퇴직금은 당장 안 쓰기로 마음먹고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단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지도 않았어요. 기존에 있는 강의 플랫폼에 클래스 100일, 타링, 패스트 캠퍼스 같은 곳에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 상식 같은 강의를 기획해서 올리셨죠. 비용 필요한 건 웹캠과 마이크 정도였고 무료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받아서 직접 영상도 만들었어요. 보통 10만 원 안팎으로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운영 방식 강의 영상을 올려놓고 수강생 질의응답 게시판을 주 23회 확인하는 정도. 그러면 이걸로 월에 3,040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대단한 수입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네?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렇게 점차 다른 주제 연말정산, 퇴직자, 세금 문제 등로 강의를 확장해 나갔어요. 지금은 제2의 직업으로 자리 잡아서 월 10만 15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에는 아직도 손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느낀 건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이것만큼 값진 자산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무직이든 기술직이든 간에 내가 직장에서 익혔던 노하우 중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걸 작게라도 온라인화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 판매하면 소자본 창업으로 꽤 괜찮은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오프라인 체험 클래스 집 근처에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제 지인 B씨 이야기예요. 이분도 50대 후반에 퇴직하시고 초반에는 편하게 쉬면서 지내볼까 하셨는데 막상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함을 넘어 우울증 기미까지 생기더라나 봐요. 그래서 고민 끝에 본인이 좋아하던 커피 핸드드립을 본격적으로 배우셨고 집 근처 작은 공간을 빌려서 체험 클래스를 열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완전 대박을 노리는 카페 창업이 아니라 평일 오전 2시간, 주말 오후 2시간 정도 체험 클래스 진행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카페 임대를 통째로 하지 않고 동네 문화센터나 공유 주방 또는 스튜디오처럼 시간당 대관료만 지불하는 형태로 자리만 빌린 거죠. 비용 한 달에 고정비로 나가는 게 따로 없고 클래스가 열리는 날에만 공간 사용료를 지불해요. 재료 비원두, 필터, 간단한 간식 등만 따로 준비하면 됩니다. 운영 방식 광고는 SNS에 간단한 사진과 짧은 영상을 올려서 핸드드립 원데이 클래스라는 식으로 모집해요. 수강료는 23만 원 정도로 책정했고 1회에 45명씩 참여. 주 2회 정도만 열어도 한 달에 8번 정도 수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관료랑 재료비를 빼도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수익이 남더라고요. 물론 크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고정비가 거의 없으니
위험 부담이 작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그리고 무리해서 카페를 차리면 인테리어부터 임대 보증금, 월세, 각종 장비까지 들어갈 돈이 너무 많잖아요. 퇴직금을 왕창 쏟아붓는 게 부담스러웠던 B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체험 클래스로 시작해본 게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교류하기 때문에 재취업 대신 소소한 재미와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클래스 들어본 사람은 내가 커피 이야기를 하면 다들 반가워하고 소개도 시켜주고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며 지금은 공방 형태로 조금 더 확장 준비 중이라고 해요. 3. 공동 구매 소량, 도매 비즈니스 내가 사서 같이 나눠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색다른데요. 30년 직장생활 끝에 퇴직하신 신임이 원래부터 지인들 사이에서 생필품 싸게 잘 사오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치약이나 화장지, 세제 같은 걸 대형마트 세일보다 저렴하게 구하는 정보가 빠르고 대용량으로 사다 놓으니까 친구들이 가끔씩 같이 공동 구매를 했던 거죠. 어느 날 신임이 생각했대요. 아예 내가 소량 도매로 들여와서 온라인에서 사람들한테 공동 구매 형태로 팔아볼까? 하고요. 그런데 대규모 물류창고나 홈페이지까지 마련하기에는 자본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임은 정말 SNS 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등로 작게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치약 1박스를 도매가로 2만원 정도에 샀다고 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택배비 포함 25,000원 정도로 판매하는 식이죠. 마진은 작지만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살 때 조금씩 이윤이 남는 구조예요. 비용 초기엔 정말 1,020만원어치만 사서 테스트해봤대요. 다 팔리면 다음에 좀 더 늘려서 또 사고, 운영 방식 친한 지인부터 시작해서 입소문이 나면 조금씩 카톡방 인원을 늘려요. 이번 주에는 세제랑 주방용품 할인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필요한 사람이 사는 방식? 조금씩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제 신임은 매달 5만 100만원 정도 순수익을 올리고 계신다고 해요. 퇴직금을 크게 쓰지 않은 것도 좋지만 리스크가 적고 재고 부담도 거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만큼만 사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팔고 또 소진이 되면 다음 물건을 사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니까 본인도 자금이 묶일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기본 바탕이 돼야 해요.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포장해서 택배 붙여야 하니까요. 그래도 신임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전달해주고 난 그 대가로 소소한 이익을 챙긴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크다고 해요. 정리와 조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퇴직 후에 바로 택시나 경비직을 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역시 훌륭한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금을 안 건드리고 소액으로 창업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과 위험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온라인 강의나 전자책 직장 내에서 쌓아온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 작은 취미나 기술을 활용해서 공간만 시간제 대관하고 수업을 진행해도 생활비 보탬이 될 만큼의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공동 구매 소량, 도매 인맥과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경로를 찾아 물건을 싸게 구입하고 약간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규모를 무리하게 키우지 않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 생활에 맞춰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느 모델이든 꾸준함과 신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 번에 대박을 노리기보다 꾸준히 실력을 쌓고 사람들과 신뢰를 쌓으면 그 길이 길어지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못하겠다면 일단 한 달간 어떤 일을 해볼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동안 내 손으로 직접 해본 일들, 회사에서나 취미생활에서든 잘하던 분야, 주변 지인들이 자주 물어보던 영역 거기에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가 다가오는 것도 막상 은퇴를 한 뒤도 두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죠. 그래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지레 겁먹기보다 어차피 퇴직금은 마지막 버팀목이니 혹시 모르니
일단 지키고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작은 창업부터 시도해보는 거예요. 앞서 예로 들었던 분들도 다들 남다른 용기나 대단한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게라도 꾸준히를 실천했기에 지금의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더 다양한 사례나 팁을 전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잃지 않는다라는 마인드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은퇴 이후 삶, 분명 아직도 가능성으로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끝까지 함께 고민해봐요.